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린이가 자주 묻는 경매 질문 탑 10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 진행되는 물건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매 및 경매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로 각각 진행이 가능하며 소유권의 취득은 낙찰일자가 아니에요. 잔금 납부를 먼저 납부하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똑같이 진행됐어. 그리고 동시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먼저 잔금을 납부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자, 법원에서 민사집행 중인 재산을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원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공매 중지 또는 매각 결정이 취소됩니다. 보증금이 몰수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일 입찰표 작성 시에 입찰 가격을 고치면 안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기일 입찰표예요. 입찰 기일, 사건 번호, 또 입찰자 본인, 또 대리인이 갈 경우에 대리인 적는 란이 있는데 입찰 가격 이 부분 절대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 가격 수정 절대 안 되고요. 틀린 게 있다면 기일 입찰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또 경매는 공매와 달리 본인 입찰과 대리인 입찰을 잘 구분해서 써야 되거든요. 입찰 가격 수정했다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 꽤 많이 봤습니다. 절대 수정 안 돼요. 그리고 법원에도 기일 입찰표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잘못 썼다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촉박해서 법원에 가시면 안 되고요. 여유롭게 가셔서 기일 입찰표 잘 작성해 주시고 입찰 가격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미리 법원에 가기 전에 기일 입찰표라든지 수표를 다 준비해서 가거든요. 왜냐? 현장에서는 긴장도 되고 사람도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에서 기록을 해 가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써 있는 것은 입찰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들을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1회에 하남 해서 또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입찰해도 공유자한테 빼앗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1회에 하남 이라는 기록은 그냥 안내사항일 뿐입니다.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비고란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음, 그리고 2번 공유자 김땡땡 우선 매수 신고서 접수.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기록이 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접수라고 되어 있는 경우만 낙찰받을 경우 최고가 매수인의 가격으로 공유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꼭 매각물건 명세서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지분 물건인데 여러 명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공유자가 5명이야. 근데 5명이 나도 신청하고 싶고 나도 우선 매수하고 싶고 나도 우선 매수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한 명한테 몰아줄까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보면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 공유자가 5명이야. 5명 모두 신청했어? 니네 n분의 1씩 가져가. 이런 식으로 지분 비율이 나눠집니다. 자, 5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는데 중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중도 취소는 불가능하고요. 언제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했습니다. 보증금 찾으러 오세요. 그때 찾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고 중간에 보증금 필요하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안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자, 6번째, 대금 납부 기한 및 납부 최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랑 공매는 좀 달라요. 우선 입찰 보증금은 10%일 수도 있고요. 또 20%일 수도 있는데 입찰한 물건 최저가의 10%, 낙찰자가 잔금 미납으로 재경매된 물건은 입찰 보증금이 20%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낙찰받았는데 또 미납했어. 그러면 30%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각 결정 기일은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7일 이내고요. 낙찰 후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낙찰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요. 대금 납부 기한이 지정이 돼요. 잔금 납부 기한은 낙찰 후에 한 5주 정도 기간을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각 결정 기일이 낙찰 후 7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7일 지나면 바로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가 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할 수 있는 날은 14일이 지난 15일 때부터 가능하다. 7일 지났으니까 나 잔금 납부하러 가야지. 시간 낭비, 헛수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잔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낙찰은 취소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공매는 얄짤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 1분이라도 넘으면 바로 취소가 돼요. 그리고 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 근데 경매는 좀 달라요. 기한 내 잔금을 내가 미납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요. 낙찰 취소 보증금은 재경매 기일 이후에 배당 절차에 포함되어 배당이 됩니다. 근데 잔금 납부 가능 기한이 있는데, 공매는 얄짤 없다고 했잖아요. 경매는 잔금 기일 내 미납 시에 재경매 기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페널티가 있겠죠? 연이율 12%의 지연이자와 함께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깜빡 잊고 잔금 납부 기한 내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연체이자 조금만 물면은 잔금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입찰 보증금 수표 발행을 타인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입찰 보증금 수표 발행,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인증된 기간의 발행 수표는 인적사항과 타경 번호가 뒷면에 적히면 본인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았어도 유효합니다. 잔금 납부 같은 경우에는 타인도 가능해요. 가족이나 또 법인으로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회사 직원, 업무대리인으로 원래 한정을 하긴 하는데, 실무에서는 내가 직계가족이 아니고 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위임장이 있다고 하면은 잔금을 대리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입찰 기일 당일에 변경이나 취소가 되기도 하나요?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헛걸음하는 경우들 꽤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는 분명히 어제까지는 진행된다고 했다가 오전에 확인 안 하고 출발을 했다가 취소된 경우들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헛수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일 변경, 취하 및 취소, 채권 채무관계의 해소 혹은 기일 변경 신청서의 인용 등으로 입찰 전날 18시 이전에 변경 공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법원 경매 사이트라든지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당일 오전 9시에도 변경 혹은 취하, 취소 공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입찰하는 날 꼭 9시 이후에 이 물건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은 입찰 전날과 입찰 당일 아침 반드시 변경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마지막 10번째. 보증금 봉투에 돈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무효 처리됩니다. 개찰 시에 보증금이 봉투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후에 돈을 따로 낼 수 없어요.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제출된 입찰서의 숫자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점검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2등을 했었어요. 근데 1등이 됐습니다. 왜냐? 어떤 어르신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분이 낙찰이 됐지만 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안 넣어서 무효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안 넣어서 무효 처리된 경험은 한 번도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서류, 수표 잘 챙기셔서 꼭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을 제가 10가지로 요약해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